중소기업 관계자분들과 함께 급등한 정기요금, 납품대금, 연동제 반영, 절실한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하도급법 개정 필요한 기자회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여전히 죽음을 앞두고 버티는 시한부 환자와 같은 처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고임금까지 산업 현장에 동시다발적으로 닥치는 사중고의 복합 위기에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버텨내고 있습니다. 원유, 가스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많은 하드급 업체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납품 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는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연, 규조, 용접, 표면 처리, 열 처리, 소성 가공 등 뿌리산업은 원가 대비 가스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영업이익 44%를 전력비로 지출할 정도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산업용 전기료가 27%나 급등했지만 중소기업의 84%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뿌리산업을 비롯해 에너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가공 중소기업 역시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나홀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산업인 경우 전기료의 납품 대금 연동 없는 제도는 아무 의미로 없습니다. 납품 대금을 제때 제각받는 것은 중소기업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창한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완입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산적한 중소기업 현황과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할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를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말씀을 귀로 듣고 국민의 마음을 말하고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중소기업 업계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납품대금 제각받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자동개혁공헌협동조합 최전남 이사장입니다.
중소기업계의 14년의 수건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 12월 8일 여야 단 1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치솟는 원재료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고사이기에 몰린 중소기업계에서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재료비 못지않게 경비, 특히 전기료는 최근 크게 올라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작년 한 해에만 전기료를 27%를 올렸고 올해 11월에 또다시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84%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물, 표면 처리, 열 처리 등 뿌리 중소기업들은 제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여 영업이익의 44%를 전력비로 지출하는 등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최승재 의원님께서 전기료를 납품대금 연동제에 포함하도록 하도급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승재 의원님께서는 지난주 개최된 납품대금 제값받기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애로를 청취하셨고 오늘 기자회견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전기료도 반영이 필요함을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감하였으나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일단 원재료 먼저 시행하고 전기료도 추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를 포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오니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고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대중소기업 간의 진정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선고 경제학 유용입니다. 저희 이제 업계가 저희들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현재로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원자재 부분은 사실은 우리 업계에서 조정을 좀 할 수,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좀 차게 현금으로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 요금은 전기료나 인건비는 전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대로 중소기업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또 뿌리 산업이나 또 하는 도움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협조가 가고 국민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 납품대금 제값받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납품 거래를 하는 분들은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혹시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 이사장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이고 중소기업들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는 그 업종마다의 특성들을 반영을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제조, 유통, 그다음에 이제 그 제조업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별 특성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원재료의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부가 그 원재료의 개념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니까 결국 사실상은 그 가스나 전기와 같은 부분들이 원재료의 납품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들, 변연철이라든가 열철이라든가 주물이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에 있어서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고 이 적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 조그마한 희망을 갖게 한 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전혀 못 받게 되니까 더욱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납품대금 연동제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산업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부품, 소재, 장비를 생산해야 되는 이 중소기업들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